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19-20 프리미어리그를 단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 지금 손흥민 선수는 현재까지 역대 유럽 무대 단일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인 30개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만을 놓고 따져봐도 11개의 골과 10개의 어시스트로 합산 공격 포인트 21개를 기록하며 EPL 커리어 최다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죠. 지난 시즌에는 12개의 골과 6개의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8개를 달성했던 손흥민 선수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게 됐는지 두 시즌의 기록을 비교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최다 공격 포인트 달성이 단순히 기록 경신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18, 19의 손흥민과 19, 20의 손흥민,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리그 최종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는 총 31경기에 출전했던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현재까지 2경기 적은 29경기에 출장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출장 시간은 지난 시즌이 2045분이고 이번 시즌은 2406분으로 361분을 더 많이 소화한 상태입니다. 한 경기가 90분이니까 경기 수로는 2경기 적게 뛰고 뛴 시간은 오히려 약 4경기 더 뛴 셈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첫 번째로 선발 출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총 23번의 선발 출전을 했지만 올 시즌에는 리그에서 27번의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23번의 선발에서 16번을 교체로 아웃시키면서 무려 70%의 교체 아웃 비율을 보여주며 교체티노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이번 시즌 포체티노 감독의 9경기와 무리뉴 감독 하에서의 18번의 선발 출전에서 교체 아웃으로 나온 횟수는 총 9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체 아웃 비율이 33%로 확 떨어진 것이죠. 선발 출장 횟수가 늘고 교체 아웃 비율이 줄다 보니 총 경기 시간이 대폭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에 뛰게 된 시간이 늘어났으니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 더 많이 뛰었는데 왜 더 많이 넣지 못했을까요? 득점력이 낮아진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석해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득점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은 1.402로 유럽 전체 리그를 다 따져도 1위입니다. 그럼 왜 뛰는 시간이 늘었음에도 골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시즌 손흥민의 팀 내 역할과 이번 시즌의 팀에서의 역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비 부담의 증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수치라는 별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하면서 공을 걷어낸 횟수는 총 4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공을 걷어낸 횟수는 그 4배가 넘는 17회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수비에 얼마나 많이 가담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헤더로 공을 걷어낸 횟수는 10회나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몇 번이나 헤더로 공을 걷어냈을까요? 바로 0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단 한 번도 공을 헤더로 걷어낸 적이 없었습니다. 헤더로 공을 걷어냈다. 무슨 의미일까요? 헤더로 공을 걷어낸다는 것은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을 걷어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크로스를 걷어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페널티 박스 근처에 많이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죠. 위치적으로 상당히 수비 라인까지 내려왔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내려와서 걷어내기만 했을까요?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가로채기를 8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그 2배가 넘는 17회의 가로채기를 성공했죠. 저는 일단 4회와 17회, 그리고 0회와 10회, 마지막으로 8회와 17회로 몇 개도 아니고 몇 배나 늘어난 수비 기록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보다 이렇게 많이 수비하면서 득점은 12골과 11골, 단 한 골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는 것에 말이죠.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더 해줘야 했던 것이 단순히 수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에릭센이 떠나고 나서 창의적인 패스를 해줄 패스 줄기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 손실 부분을 바로 손흥민이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와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총 패스 횟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752개와 올 시즌 762개로 말이죠.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했던 패스가 5회였던 반면 올 시즌에는 그 2배가 넘는 12개의 결정적 찬스를 창출하는 패스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현재까지 손흥민 선수는 도움 10개를 기록하며 팀 내 도움 1위는 물론이거니와 리그에서도 도움 부문 4위로 오직 케빈 데브라이너와 알렉산더 아놀드, 그리고 로버트슨, 이렇게 3명만이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거나 같은 득점을 한 선수는 오직 케빈밖에 없죠. 그만큼 이 2개를 다 해낸다는 것이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윙포워드의 역할에 소홀했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는 크로스를 총 25개를 올려줬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3배인 75개의 크로스를 올려줬기 때문이죠. 정말 바빴던 시즌이었군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포체티노 시절과 달리 무리뉴 감독은 전술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주로 왼쪽 아래까지 많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공격 시에도 왼쪽에 많이 고립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흥민 선수의 공격 패턴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이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슈팅 시도 숫자는 지난 시즌 74개와 이번 시즌의 80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슈팅 중 유효 슈팅의 개수는 각각 29개와 38개로 다소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유효 슈팅의 비율이 39.1%에서 47.5%로 상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슈팅 정확도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 시즌의 슈팅 정확도는 56.86%인 것에 비해 올 시즌 슈팅 정확도는 62.30%로 5.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슈팅 숫자도 늘었고 그에 따른 유효 슈팅의 비율도 늘었으며 마지막으로 슈팅 정확도도 늘었는데 오히려 슈팅 성공률은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슈팅 성공률은 16.22%였지만 이번 시즌 슈팅 성공률은 13.75%라는 2.47% 떨어진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슈팅에 대한 모든 지표가 다 상승했는데 어떻게 결과물인 성공률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저는 다음 기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가 넣은 12골 중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넣은 골이 8골이고 밖에서 넣은 골이 4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넣은 11골 전부는 모두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박스 바깥쪽에서 넣은 골은 단 1개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개의 모든 득점이 박스 안쪽이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유효 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골키퍼를 기준으로 동의각을 갖는 3개의 평행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각도로 찼다고 볼 수 있는 3개의 공의 궤적 중 박스 안 2개의 슈팅은 골문 안으로 향하게 되지만 박스 바깥쪽에서는 골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효 슈팅의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왜 성공률은 떨어졌을까요? 가까운 곳에서는 슈팅 각이 아무래도 골키퍼의 수비 범위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격수와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발생하면 키퍼들은 각을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거리가 가까운 유리함도 있지만 각이 줄어든다는 단점도 생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각도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고 해도 거리가 가까운 만큼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대해 골키퍼가 반응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수비수들이 존재합니다. 사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따라오는 선수 없이 1대1 상황이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바로 이 수비수들 때문에 슛을 때릴 각도는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비록 가까운 거리에서 슛을 해서 유효 슈팅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수비벽을 뚫고 제한된 곳으로만 슛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골키퍼나 커버를 들어온 다른 수비수에게 맡기게 되고 이것이 성공률의 저하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흥민 선수에게는 왜 중거리 슛이 사라져버린 걸까요? 17, 18 시즌에도 2개, 16, 17 시즌에도 2개, 데뷔 시즌을 제외하면 항상 중거리 슛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역시 비슷한 이유로 보입니다. 왼쪽에 갇혀버린 전술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중거리 슛은 박스 정면 쪽에서 나옵니다. 골대와 마주하는 각이 넓을 때 성공률이 높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최근 중앙보다는 측면에 갇혀 있습니다. 측면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죠. 게다가 측면으로 치는 척하다가 접으면서 감아차는 손흥민 선수의 양발 능력에 대해 상대 수비진이 더욱 주의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비 가담이 많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힘을 모아서 차는 중거리 슛은 그 강도나 정확도가 체력이 떨어지면 함께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너무 내려와서 수비를 하다 보니 역습의 속도도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올라가야 하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죠. 중거리 슛을 시도하려면 앞 공간이 열려 있어야 하지만 그런 기회가 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앞서 나왔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역할입니다. 팀에서 어시스트 2위가 바로 5개를 기록한 오리에입니다. 오리에는 리그에서 도움 29위죠. 유럽 대항전 경쟁을 펼치는 상위 7팀 중 도움 순위 20위권 랭크에 드는 선수가 단 1명밖에 없는 팀이 유일하게 토트넘입니다. 리버풀은 20위 안에 5명을, 맨시티와 맨유는 4명, 울브스는 3명, 첼시와 레스터는 2명을 보유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손흥민 선수는 중거리 슛을 자제하고 동료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수비수의 역할, 미드필더의 역할, 공격수의 역할까지 다 소화해냈던 올 시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올 시즌이 단순히 공격 포인트 최고 기록을 달성한 시즌이 아니라 맡은 일은 더 많아진 상태에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정말 대단했던 시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 수비 부담이 적은 팀에 가서 공격에만 전념했다면 얼마나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을지 궁금해지는 기록 분석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한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 없이 멋진 모습으로 이번 시즌 잘 마무리하기 바라면서 저도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I guess.